네, 안녕하십니까.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서 기술을 맡고 있는 부성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팔콘,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 그리고 사이버 위협 헌팅입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글로벌 넘버원 엔드포인트 보안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입니다. 최신의 차세대 탐지 기법과 수많은 해킹 그룹들을 저희가 추적을 하고 있고, 팔콘이라고 부르는 원 플랫폼을 통해서 고객들을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저희가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We Stop Breaches라는 저희 미션처럼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통해서 9만여 건의 침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로 트러스트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로 트러스트라는 영역은 꽤나 넓고 이를 다루는 벤더라든지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기준에 맞추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 어쩌면 혼란스러운 용어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제로 트러스트 말 그대로 믿음이 제로라는 말인데요. 다른 표현으로는 never trust, always verify, 믿지 말고 항상 검증을 해라. 결국 무언가를 결정을 할 때 검증을 하라라는 표현인데요. 너무 막연하게 믿지 말라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좀 더 유연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개념이 나온 것은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때문인데요. 기업의 인프라가 이전에 온프렘 형태의 레거시 방식에서 클라우드로 많이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보안 아키텍처도 변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때 제로 트러스트가 다시금 곽강을 받고 있죠. 이전에는 방화벽을 기점으로 내부 인프라를 트러스트 존으로, 그리고 이외에 나머지 존을 언트러스트 존으로 나눈 보안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경계가 모호해져 버렸죠. 즉 가속화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인해서 신뢰라는 경계가 허물어졌고, 그래서 이제는 제로 트러스트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제로 트러스트는 과연 어디에 적용을 해야 될까요? 아까도 제로 트러스트의 영역은 꽤나 넓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제로 트러스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요. 먼저 사용자 유저 아이덴티티입니다. 침해 사고의 80%가 이 아이덴티티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탈취된 신원이라든지 도용된 신원 정보를 가지고 해킹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크웹이라든지 D웹에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 정보가 바로 이 아이덴티티 사용자 정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원 정보를 다시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두 번째는 어플리케이션 앱입니다. 저희가 죄송합니다. 네, 어플리케이션 앱이고요. 일례로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앱으로는 아마도 웹브라우저가 있을 거예요. 이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해킹 사고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웹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컨텐츠를 믿지 못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웹 아이솔레이션과 같은 벤더들이 이 제로 트러스트 관점에서 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접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데이터인데요. 데이터의 변질, 특히 해킹에 사용될 수 있도록 변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행 파일의 경우에는 디지털 서명을 통해서 암묵적으로 신뢰를 했었는데 인증서 자체가 해킹되는 사례도 많이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데이터도 제로 트러스트 관점에서 다시 한번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맥, 윈도우, 리눅스와 같은 장치 디바이스입니다. 사용자 못지않게, 아이덴티티 못지않게 이 신뢰된 장치에서 내부 중요 서버라든지 서비스에 접근을 하고 있는 건지 매번 확인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 하나를 이따 또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로 트러스트는 그것들을 믿지 말자라는 데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 그것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사용자를 믿지 말자. 그래서 검증을 하자. 결국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오늘 웨비나에서 저 말고도 이제 다른 두 분의 전문가분들께서 이 사용자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 좋은 말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부분은 바로 장치 디바이스 그리고 또 하나의 주제인데요. 먼저 장치 디바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치를 신뢰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장치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을 가져가야 될까? 여러 가지 팩터를 가지고 이 장치를 신뢰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을 텐데요. 이를테면 윈도우나 맥 OS 버전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조사에서조차 지원되지 않은 노후화된 OS 버전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도 신뢰할 수 없는 장치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될 거예요. 이건 수많은 기준점 중에 이제 하나에 불과하고요. 그 이외에도 OS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보안 정책 혹은 보안 기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윈도우의 경우에는 시큐어 부트, 그리고 시큐어 커널, 맥OS의 경우에는 게이트키퍼가 있겠죠. 그 이외에도 우리가 잘 모르는 다양한 기능들이 이미 OS 제조사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것들만 최상의 조건으로 잘 유지만 해도 신뢰할 수 있는 디바이스로 기준을 잡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기준을 기점으로 네트워크 제어라든지 서비스 제어와 같은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또 다른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저희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팔콘 제로 트러스트 어세스먼트 GTA라는 기능으로 장치 디바이스에 대한 제로 트러스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GTA는 엔드포인트 자산에 대한 제로 트러스트 관점의 실시간 위협 스코어링이고요. 좀 전에 설명드렸던 조직 내 호스트의 OS에 대한 다양한 정책 설정뿐만 아니고요. 여기에 저희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팔콘 센서 보안 정책까지 더해져서 수집을 하고요. 장치 디바이스의 건강 상태를 결정하게 됩니다. 측정되는 항목은 100가지 이상으로 많은 기준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항목들을 평가를 해서 1에서부터 100까지 사이의 점수를 각각의 호스트에 할당을 하게 되죠. 점수가 높다라는 말은 호스트가 더 안전하다, 즉 트러스트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측정 현황들에 대해서 GTA 전용 대시보드를 통해서 기업 자산에 대한 제로 트러스트 상태를 가시성 있게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GTA 보안 점수는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옥타라든지 G스케일러와 같은 저희 GTA 얼라이언스 파트너와 연계를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를테면 아이덴티티 접근 제어라든지 세시 접근 제어와 같은 액세스 제어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GTA 전용 대시보드예요. GTA 평가를 받은 호스트의 수, 그리고 평균 스코어링 점수, 최근 일주일 내에 추이 현황들을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스코어링을 기준으로 얼만큼의 호스트가 포진되어 있는지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평가 항목 중에 실패한 항목에 대해서 탑 N 통계를 토대로 우리 기업에서 적용이 안 된 정책들이 무엇인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평가를 받은 이 호스트에 대한 리스트를 같이 보실 수가 있고, 그 호스트 리스트를 통해서 각각의 호스트에 부여된 점수를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 점수가 있고요. 저희가 아까 센서에 대한 정책, 그리고 OS에 대한 정책, 그리고 오버럴에 대한 정책들이 이제 각각의 스코어링으로 통해서 보여지게 되고요. 이 호스트를 각각 누르게 되면 이 호스트가 왜 이런 점수를 받았는지에 대한 증거 팩터들을 세부적으로 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전용 대시보드를 통해서 빠르게 기업 자산에 대한 제로 트러스트 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GTA 점수, 제로 트러스트 점수를 활용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보안 벤더와 공유를 해서 시너지를 내는데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동 방식인데요. 그림에서처럼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센서가 이 센서 정책 그리고 OS 보안 정책을 측정을 해서 특수한 파일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 수치는 설정이 변경됨에 따라서 바로 업데이트가 되고요. 그 말은 정적인 스코어가 아니고 동적인 스코어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이 파일의 내용을 저희 GTA 얼라이언스 파트너사의 센서들이 읽어들여서 이 점수를 기반으로 서비스 접근 제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즉, 트러스트하지 못한 시스템을 동적인 조건으로 차단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현재 저희와 연동을 하고 있는 GTA 얼라이언스에는 옥타, G스케일러 이외에도 현재 7군데 벤더와 연동을 마쳤고요. 계속 추가적으로 저희가 협력 모델을 가져가고 있고, 최근에 클라우드 플레이어와도 연동을 마쳤습니다. 이 중에 G스케일러와의 연동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이 팔콘 플랫폼이고요. 이 메뉴 중에 제로 트러스트 어세스먼트를 클릭을 합니다. 그럼 아까 보셨던 GTA 전용 대시보드를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이 GTA 전용 대시보드를 통해서 현재 평가된 호스트 리스트들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 중에 제가 준비한 호스트는 2개이고요. 먼저 크라우드스트라이크 2라는 호스트 네임을 갖고 있는 호스트예요. 윈도우 호스트이고요. 점수를 보면은 87점입니다. 높은 점수로 어떻게 보면 트러스트한 호스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해당 호스트의 실제 팩터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호스트는 크라우드스트라이크 1이고 39점의 약간 낮은 점수의 호스트입니다. 바로 시큐리티 홀이 될 수 있는 호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39점의 크라우드스트라이크 1 그리고 87점의 크라우드스트라이크 2의 실제 윈도우 화면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호스트에는 이미 G스케일러 VPN인 GPA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VPN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내부의 중요 웹서버에 접속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제 PC는 VPN이 설치가 되지 않은 PC입니다. 이 PC에서 접속을 하면 당연히 기업 내부 웹서버에 접속이 안 될 거고요. VPN을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접속이 안 될 거고요. 그리고 87점을 받은 크라우드스트라이크 2에서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당연히 접속이 잘 될 거고요. 네, 당연히 내부 중요 웹서버에 접속이 잘 됩니다. 두 번째 웹서버에도 접속을 한번 해보면 역시나 접속이 잘 되는 걸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트러스트이냐 아니냐의 기준점은 50점입니다. 즉 이 PC는 트러스트한 호스트이기 때문에 접속이 됐고요. 이제 39점인 낮은 점수의 호스트에서 접속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VPN이 연결이 되어 있지만 접근이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점수가 낮기 때문인데요. 두 번째 웹서버에 접속을 해도 당연히 접속이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호스트의 일부 정책들을 변경을 해서 트러스트한 호스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해당 호스트를 눌러서 저희 팩터들을 한번 보고요. 그리고 호스트 매니지먼트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 호스트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호스트의 OS는 무엇이고, IP는 무엇이고, 맥 어드레스는 무엇이고, 사용된 유저는 어떤 유저가 있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고요. 이 중에서도 이 정책과 관련된 폴리시를 한번 눌러보면 이 호스트에 적용된 프리벤션 폴리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보면은 디폴트 정책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정책들이 대부분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점수가 낮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점수를 높이기 위한 작업들을 합니다. 데모기 때문에 실제로는 조금 정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세세하게 조정이 가능하지만 제가 데모기 때문에 단순하게 스코어링을 올리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모든 정책들을 다 이네이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정책들을 이네이블을 하고 있고요. 저장을 하게 됩니다. 저장을 하게 되면 이제 이 호스트는 이 정책이 반영이 되어서 조금 더 스코어링을 높게 받겠죠. 다시 저희 GTA 대시보드를 통해서 한번 리프레시를 해서 얼마나 변경이 되었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리프레시가 됐고요. 아까는 39점인 이 크라우드스트라이크 1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요. 현재 88점의 점수를 받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는 50점 이상이기 때문에 트러스트한 호스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접속을 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부 웹서버에 접속이 잘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제가 제로 트러스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 두 개 중에 첫 번째 장치 디바이스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 크라우드스트라이커에서 제공하는 팔콘 제로 트러스트 어세스먼트를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 설명드릴 부분은 바로 위협 헌팅입니다.
사실 위협 펀팅과 제로 트러스트를 함께 얘기한 분은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침해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출발점을 가지고 제로 트러스트가 나온 것처럼 이 위협 펀팅도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둘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이번에는 위협 펀팅에 대해서, 위협 펀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번 스스로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침해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는 혹은 우리의 보안 시스템들은 이를 바로 탐지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얼마나 탐지를 하고 있을까? 저희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협력 파트너사인 맨디언트의 보고서에 따르면 공격의 33%를 보안 시스템에서 방어를 했고요. 26%의 의심되는 내용들을 탐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9% 정도가 보안 시스템에서 악의적인 것이다라고 이제 알람을 줬다고 합니다. 전체 공격의 9%에 대해서만 보안 시스템에서 알람을 준다는 사실을 보면 저희는 보안 시스템을 100% 믿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보안 시스템을 전적으로 100%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침해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고 누구나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안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알람에 의지를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공격을 찾아야지만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안 시스템의 알람과 상관없이 능동적으로 공격을 찾는 일련의 행위들을 위협 펀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고요. 그리고 언제 공격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2436으로 해야겠죠. 쉽진 않습니다. 그럼 과연 위협 펀팅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저희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위협 펀팅 서비스인 오버워치 전문팀에서 제공하는 위협 펀팅 방법론을 보고 계십니다. 센서로부터 하루에 수조 개의 데이터, 텔레메트리 정보들을 수집을 하는 게 기본이 되고요. 이 정보에 인텔리전스가 더해져서 데이터를 풍부하게 만들게 되고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면서 위협 펀팅은 시작하게 됩니다. 가설을 세우고 이를 재조립해서 검증을 하고 조정을 하는 사이클을 계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직 내에 최적화된 헌팅 방법론이 생기게 되는 거죠.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빠질 수 없는 위협 헌팅에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화면에 바로 정답이 나와 있는데요. 바로 서치입니다. 검색이죠. 헌팅의 기본이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검색입니다. 여러 레벨의 검색 방법이 있고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IOC 기반으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IOC라는 게 IP, 도메인, 그리고 파일의 해시 정보가 해당이 되겠죠. 저희 팔콘을 통해서 이 IOC 기반의 헌팅을 수행하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스피어 피싱 공격에 대한 기술한 웹 블로그에서 저희 크라우드 스크랩이라는 브라우저 플러그인을 통해서 어떠한 URL이 있는지 수집을 해보고요. 그 중에 한 URL을 지금 획득을 했고요. 이 획득된 도메인 주소를 저희 팔콘을 통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에 이 도메인에 접속했던 흔적이 있는지를 검색을 했고요.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두 개의 호스트가 확인이 되었고요. 그 중에 아래에 있는 호스트는 호스트 네이밍을 봤을 때 내부 보안팀에서 사용하는 허니팟 시스템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볼 필요가 없는 그런 호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가 되는 호스트는 그 위에 있는 첫 번째 호스트입니다. 호스트 네이밍을 봤을 때 저희 회사의 임직원 PC이고요. 제이스미스라고 불리는 임직원 PC이고요. 이 도메인에 접속했던 프로세스가 있을 거예요. 그 프로세스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프로세스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PID라는 버튼을 누르면 저희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프로세스 트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test.exe 프로세스에서 해당 도메인에 접속을 한 거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 정보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데 부모 프로세스를 보니까 부모 프로세스명이 마치 호스트 방화벽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의심스러운 포인트가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기업에서 사용하는 호스트 방화벽의 일반적인 설치 경로가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떠한 호스트 방화벽도 이러한 배드 도메인과 직접적인 통신을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정황을 봤을 때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되었고요. 먼저 도메인 통신을 막기 위해서 해당 호스트를 네트워크로부터 격리 조치를 선행을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더 딥하게 조사를 시작을 하게 되겠죠. 바로 IOC 기반의 검색을 시작으로 해서 위협 헌팅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 레벨은 툴 기반 검색입니다. 특히 진화된 사이버 위협일수록 악성 코드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시스템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툴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도구들의 사용 현황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일례로 관리자 도구인 파워쉘이라든지 WMI, 그리고 ipconfig, whoami, 작업 스케줄러 add과 같은 명령어들이죠. 이런 도구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해커 입장에서는 악성 코드를 제작하지 않아도 되는 부담을 덜 하게 되고요. 그리고 더불어 보안 제품들을 우회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위협적인 공격에서는 빠지지 않고 사용하게 되는 방법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툴 기반 검색들 통해서 그 현황들을 확인을 하게 되면 고난이도의 공격 징후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정찰 활동을 할 때 사용되는 기본 OS 도구들을 검색을 해서 시작하는 헌팅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찰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 OS 도구 프로세스들이고요. 이를 토대로 검색을 해보니 ipconfig, net.exe 이런 프로세스를 사용한 이력들을 보니 3,000개가 넘는 결과가 보이네요. 이런 도구들은 파일 자체가 OS에서 제공되는 지극히 정상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파일보다는 커맨드 라인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커맨드 라인으로 다시 통계를 검색을 해보면 중복이 제거가 되어서 56개의 결과로 좁혀지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카운트를 기반으로 정렬을 해보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요. 이 중에 봐야 될 것들은 지극히 적은 빈도수에서 실행된 프로세스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보시면 이 중에서도 윈도우 작업 스케줄러 프로세스인 add.exe가 한번 실행이 되었는데요. 자정에 무엇인가를 실행하는 꽤나 의심스러운 커맨드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피벗을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을 해보니까 프로세스 이름도 보이고 해시 정보도 보이고요. 이 프로세스를 실행한 컴퓨터 이름들도 보이고요. 언제 실행을 했는지 그런 세부적인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프로세스 트리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익스플로러라는 세 번째 메뉴의 버튼을 눌러보면 프로세스 트리를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네, 확인을 해보니까 의심되는 정황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우선 이 add.exe를 실행시킨 a.exe 프로그램 네임은 이 싱글 네임으로 되게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문서 디렉토리에서 실행됐다라는 점도 일반적이지 않죠. 그리고 둘째, accept EULA라는 파라미터가 보이는데요. 이 파라미터도 매우 의심스러운 커맨드 파라미터입니다. 아마 위협을 분석했던 분이라면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셋째, escalator.exe라는 파일명은 익숙치 않은 또 파일명이고요. 그리고 관리자 유저 디렉토리에서 실행되고 있다는 것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프리밸런스, 즉 글로벌리적으로 얼마나 포진되어 있는지를 봤을 때 커먼한 도구라고 하네요. 그래서 해시 서치를 통해서 이 파일에 대한 정보들을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P 파일 포맷 정보를 보시면 이 파일은 시스 인터널사의 PSEXEC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현재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가 되어 있죠. 즉 정상적인 프로그램이지만 이 PSEXEC 프로그램은 원격 호스트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도구예요. 보통 공격자들이 옆에 PC로 전파를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마 탐지를 회피를 하기 위해서 a.exe로 이름을 바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충분히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조사가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일반 툴 기반의 검색을 통해서 시작으로 위협 헌팅이 또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고급 단계로 TTP 기반 검색 방법이 있습니다. 공격 그룹들은 그들만의 유니크한 공격 전략, 전술, 기법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APT29라고 불리우는 코지비어라는 러시아 정부의 후원을 받고 사이버 해킹 활동을 하고 있는 APT 공격 그룹은 여러 기법 중에 스티키 키라는 기법을 또 유니크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 스티키 키는 윈도우의 Shift 키를 5번 누르면 팝업이 뜨는데 이때 실행되는 프로세스예요. 이 프로세스에 관련된 파일을 cmd.exe와 같은 커맨드 툴로 바꿔버리면 로그인 하지 않아도 Shift 키를 단순하게 5번 치면서 커맨드를 획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리자 권한을 획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권한 상승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하지만 아주 파워풀한 해킹 기법이고요. 이미 마이터텍에도 기술되어 있는 기법입니다. 이런 TTP 기반 검색은 당연히 위협 인텔리전스를 필요로 합니다. 즉 TTP 기반 검색 헌팅은 공격의 주체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언제 어떻게 어떤 기법으로 그리고 왜 들어왔는지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고급 헌팅 방법입니다. 저희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위협 헌팅 전문팀도 있고요. 침해 사고 전문팀도 있고 그리고 위협 인텔리전스 전문팀도 모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수행하는 몇 가지 위협 헌팅 쿼리들입니다. 먼저 일반적이지 않은 경로에서 실행되는 프로세스를 찾는 위협 헌팅 쿼리들이고요. 휴지통에서 실행되는 프로세스라든지 유저 프로파일 경로에서 실행되는 파일들, 그리고 브라우저 경로에서 수행되는 파일들, 이런 파일들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프로세스 경로가 아니에요. 물론 검색 결과가 모두 악의적인 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보안 시스템에서 탐지하지 못하고 전파할 수 있는 공격의 시작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반적이지 않은 윈도우 서비스의 행위들, 현황들을 파악할 수 있는 위협 헌팅 쿼리입니다.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내용들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직접 쿼리를 통해서 검색을 해보고 데이터들을 검증을 하다 보면 우리 기업에 특화된 헌팅 프로세스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위협 헌팅, 보안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알람에 전적으로 믿지 말고 트러스트 하지 말고 항상 의심을 가지고 내부 데이터들을 수시로 검색을 해서 위협을 밝혀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제로 트러스트 관점의 위협 헌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위협 헌팅은 오늘 처음 들어서 생소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데 반드시 수행을 해야만 하는 활동입니다. 오늘 호스트에 대한 제로 트러스트 기능인 제로 트러스트 어세스먼트 GTA와 그리고 사이버 공격을 능동적으로 찾는 위협 헌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능들은 저희 원 플랫폼인 팔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모듈 중에 EDR 모듈인 팔콘 인사이트에서 모두 제공되고 있습니다. 저희 팔콘 인사이트는 글로벌 유명 시장 기관에서도 명실상부 글로벌 1위로 인정을 하고 있는 EDR 전문 솔루션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EDR을 통해서 엔드포인트에서 발생되는 모든 활동 이력들을 적은 리소스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수집을 하게 되고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풀 인베스티게이션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위협 헌팅도 이 팔콘 플랫폼을 통해서 다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수집하는 데이터 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검색이 가능하고요. 위협 헌팅을 통해서 사고를 또 밝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단 왼쪽을 보시면 저희 EDR 기능, 저희 팔콘 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기능 중에 또 독보적인 기능인 인시던트 디텍트 기능입니다. 바로 크라우드 스코어링이라는 시스템이 이제 인시던트를 알려주는 기능인데요. 머신러닝 기반으로 디텍션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하게 악성을 알려주는 기능이다라기보다는 사고를 알려주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고를 빨리 알려주기 때문에 빠른 대응도 가능합니다. 인시던트 리스판스라는 원격 대응 툴을 통해서 원격에서 바로바로 대응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들을 저희 오토메이션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기업의 하나의 플레이북으로 그려서 자동화된 대응까지도 할 수 있는 기능이 이 팔콘 인사이트에 모두 제공되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앞서 처음에 설명드렸던 디바이스에 대한 제로 트러스트 스코링을 제공하는 GTA 기능까지도 이 팔콘 인사이트에서 모두 제공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또 포레스트 웨이브 평가 기관에서 EDR 벤더에 대한 리포트를 또 공개를 했습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저희는 2022년도 2분기에도 여전히 EDR 영역에서 리더로서 자리매김을 굳건히 하고 있고 이를 다시 한번 입증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런 저희 크라우드스트라이크를 믿어주시고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이 많이 생기게 됐고요. 대부분 관리형 위협 헌팅 서비스까지도 모두 구매를 하시고 계십니다. 특히 최근에는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고민을 저희와 함께 풀고 싶어 하시는 고객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린 저희 미션인 위스탑 브릿지처럼 저희를 통해서 보호받는 고객 수가 앞으로도 많아지길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부성희 회사님 발표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또 들으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좀 몇 가지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오늘 그 호스트 자산에 대한 그 제로 트러스트 기능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그 이외에 어떤 다른 영역에서의 그 제로 트러스트도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서 제공되는 게 혹시 있나? 그게 좀 궁금하네요. 네네. 저희 제로 트러스트 모듈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GTA 호스트 기반의 제로 트러스트를 설명을 드렸던 거는 오늘 옥타도 이제 아이덴티티 기반의 제로 트러스트를 이제 발표를 하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못 드렸던 부분이고요. 저희 또한 아이덴티티에 관련된 제로 트러스트 모듈이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제로 트러스트 모듈도 같이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오늘 들어보니까 그 위협 헌팅이 많이 이제 중요해 보이는 것 같은데, 근데 하지만 그 위협 헌팅을 매일 할 수 있거나 뭐 그걸 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데, 이럴 경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서는 어떤 이점을 제공해 줄 수 있나요? 네, 그게 너무 실질적인 고민들이고요. 실제로 EDR을 도입을 하시고 EDR에서 수집되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협 헌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는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2436으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밤에도 해야 되고 주말에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신 기법들에 대해서 되게 뭐 소위 빠삭하게 알아야 그런 전문가들이 이제 헌팅을 해야 위협 헌팅을 통해서 위협을 밝혀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저희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저희 팔콘 플랫폼에서도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위협 헌팅 전문 팀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려요. 서비스 형태로. 그래서 오버워치라는 서비스인데요. 이 오버워치 서비스를 통해서 관리형 위협 헌팅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좀 마지막 좀 궁금한 게 마지막에 그 EDR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침해 사고를 인지시켜주는 기능이 좀 괜찮게 보였는데 그럼 EDR이 있으면은 뭐 백신을 빼도 되는 것인지? 네네. 혹자는 백신의 이제 차세대 버전이 EDR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EDR과 이제 대조적으로 표현되는 용어가 EPP가 될 거예요. 지금 백신도 EPP 영역의 하나의 솔루션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EPP는 이제 방어형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게 EPP가 없어서 사고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EPP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고를 빨리 인지시켜 드리는 게 바로 EDR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EDR은 방어 솔루션은 아니에요. 사고를 인지시켜 드리는 솔루션이지 방어 솔루션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역이 달라요. 그 말은 EDR이 있다고 해서 EPP를 뺄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EPP와 EDR 동일하게 같이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 보니까 이제 또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궁금하신 것들 이렇게 뭐 질문도 해주신 분도 계시는데 우리 또 외부에서 우리 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서 또 잘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뭐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고 아주 잘 지원해 주셔서 특별한 질문은 없고 또 혹시 또 이 행사가 끝날 때 또 추가로 질문하고 싶으신 내용 있으시면은 행사 외에는 또 각 사에서 우리 또 우리 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서도 잘 회신을 해 주실 겁니다. 자, 또 시간이 또 촉박한 관계로 또 여러분들이 또 고대하시는 또 그 퀴즈 시간을 한번 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이 퀴즈야말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 각사가 이제 말씀해 주신 이제 솔루션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또 향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니까 잘 한번 풀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아, 참고로, 지금 보니까 또 설문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설문은, 지금 진행 중이기도 하면서 또 행사 후에 한 또 30분까지 계속 진행을 할 테니까요. 퀴즈에 한번 또 집중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EDR에서 제공되지 않은 기능은, 자, 1번, 머신러닝 기반 탐지, 2번, 원격 제어 기능, 3번, IOC 색 기능, 4번, 위협 헌팅, 5번, 머신러닝 기반 차단. 자, EDR에서 제공되지 않은 기능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10초 들어갑니다. 네. 정답자가 얼마나 나온지 궁금하네요. 자, 시간 마감됐습니다. 자, 정답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EDR에서 제공되지 않은 기능은 이사님, 정답 뭡니까? 네.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5번 머신러닝 기반의 차단입니다. 아, 5번 머신러닝 기반 차단은 EDR에서 제공되지 않습니다. 제공되는 것은 머신러닝 기반 탐지, 원격 제어 기능, IOC 색 기능, 위협 헌팅. 여러분 아셨죠? 자, 정답 많이 주셨나요? 네. 4번이 맞네요. 이게 질문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나 보죠? 그렇군요. 끝에서 5번.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4번이 의외로 많고 5번이. 네. 아주 정답자 추리기가 아주 편해졌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네. 자, 또 다음 문제도 있습니다. 자, 낙심 마시고. 자, 두 번째입니다. GTA, 제로 트러스트 애셋먼트 기능을 제공받기 위해 필요한 팔콘 모듈은, 자, 1번 팔콘 프리벤트, 2번 팔콘 X, 3번 팔콘 인사이트, 4번 팔콘 디스커버, 5번 팔콘 스포트라이트. 이것도 잘 들었으면 알 것 같은데 찍기가 상당히 좀 애매한 문제네요. 여러분 정답 아시겠습니까? 자, 10초 들어갑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괜히 남들 따라가다 틀립니다. 여러분들 생각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문제는 거의 고시급으로 내신 것 같습니다. 이거 무슨, 다양하게 숫자가 아주 분산이 되는데, 이거 참, 저도 참 당혹스럽네요. 자, 시간이 이제 됐습니다. 자, 정답. GTA 기능을 제공받기 위해 필요한 팔콘 모듈은, 자, 정답. 이사님 뭡니까, 이거는? 네, 제가 팔콘 EDR이라고 표현했으면 아마 정답이 많았을 텐데요. 정답은 3번 팔콘 인사이트입니다. 네, 약간 좀 함정이 있었던 그런 문제였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변별력을 위해서 아주 좀 좋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GTA 기능을 제공받기 위해 필요한 팔콘 모듈은 3번 팔콘 인사이트. 여러분 이제 안 잊으셨죠? 네, 이런 또 퀴즈를 통해서 각사에서 제공하시는 솔루션의 여러 기능들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답을 보니까 3번을 해주신 분이 별로 없네요. 거의 2번을 했는데 다 2번 따라서 막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주관 없이 했다가는 이렇게 큰 낭패를 보는데 이렇게 3번을 해주신 분이, 네, 이제서 이제 3번을 찍는데 곧 이제 저희가 이제 알아서 잘 당첨자를 저희가 또 추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끝까지 이렇게 세션 마지막까지 마쳤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번째 세션까지 수고해 주신 우리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우리 구성영 이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